안녕하세요, 빛나입니다. 작년에 제가 특별한 모임을 하나 참석을 했는데요. 여러 술튜버 선생님들과 위스키 고인물 선생님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위스키 네비님의 술 사랑방에 초청을 받아서 다양한 위스키 시음도 해보고 위스키 시장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누었어요. 그 자리에서 위스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알찬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위스키 네비님께서 그때 의미 있는 활동을 하나 제안해 주셨어요. 바로 위스키 리뷰 릴레이입니다. 생소하지만 훌륭한 위스키들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릴레이로 소개를 하면 작은 움직임일지라도 더 다양한 위스키들을 한국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위스키 시장이 조금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제품으로 술튜버마다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리뷰를 풀어내 나가는 것도 위스키를 사랑하는 구독자분들에게 소소한 재미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릴레이 리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자, 한잔하는 MJ님, 위스키 치는 여자님에 이어서 제가 세 번째로 이 글래스고 1770 위스키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아직 국내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곧 출시될 예정인 위스키예요. 혹시 두 분의 리뷰를 이미 보셨다면 이렇게 저의 리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의 인사 미리 드리고요. 아직 두 분의 리뷰 영상을 보시지 않았다면 제 리뷰 영상을 시청하신 뒤에 MJ님과 위스키 치는 여자님 채널로 방문하셔서 두 분이 정성껏 담은 글래스고 1770 리뷰 영상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위스키를 처음 마셔본 건 위스키 네비님 모임에서였지만 저에게는 조금 특별한 기억이 있는 위스키거든요. 제가 2017년부터 18년까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헤리어버트 대학교에서 브루잉 앤 디스틸링 석사과정을 공부를 했었고, 저의 졸업 논문 주제가 크래프트 디스틸러리를 짓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잉글랜드에 있는 도시 버치노폰 트렌트라는 곳에 있는 양조, 증류 기계를 만들고 판매하는 브릭스라는 회사와 협업을 해서 실제 하일랜드에 신생 증류소를 짓고자 하는 업체의 의뢰를 받아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신생 크래프트 증류소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벤치마킹 삼았던 증류소 중 한 곳이 바로 이 글래스고 1770 위스키를 만든 글래스고 디스틸러리입니다. 그 당시 크래프트 위스키 증류소들이 성공하기 위한 키 팩터들을 정리해 봤는데, 증류소의 역사는 짧아도 증류소가 위치한 지역이나 특징을 연결 지을 수 있는 역사를 품고 있고, 유니크한 보틀 디자인이나 컨셉을 가지고 있으며 팬을 형성하기 위한 증류소만의 독특한 투어 프로그램 혹은 캐스크 오너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도로 정리를 봤는데요. 이 모든 요소들을 다 충족하는 곳이 바로 글래스고 디스틸러리였고, 논문을 쓸 때 이 글래스고 디스틸러리 활동들을 많이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글래스고 디스틸러리 컴퍼니는 1770년에 세워져서 20세기 초반까지 운영이 되어 왔는데, 선구자적인 정신을 계승하고자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2014년에 증류소를 설립을 했고, 또 위스키의 이름도 글래스고 1770으로 지었습니다. 글래스고는 스카치 위스키 생산 지역 중에서 로우랜드에 속해요. 로우랜드는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딘버러와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인 글래스고가 속해 있으며, 스코틀랜드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긴 하지만 위스키 증류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로우랜드에 증류소가 몇 안 남아있게 된 것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역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1784년 워시 액트는 로우랜드와 하일랜드 사이를 지리적으로 구분하는 하일랜드 라인을 구축을 하고, 또 로우랜드와 하일랜드에 다른 세금 체계를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로우랜드에 더 높은 세율이 부과가 됐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로우랜드 증류소들은 빠른 속도로 위스키를 생산하기 위해서 질이 떨어지는 스피릿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는 1778년 수출에 대한 세금을 인상시키고 수출 12개월 전에 전 생산량을 신고해야 되는 로우랜드 라이센스 액트를 통과시켜서 이에 못 견딘 로우랜드 증류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됐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로우랜드 대표적인 증류소는 글렌킨치, 오켄토션, 알사베이, 블라드녹 등이 있고요. 그레인 증류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스코틀랜드에는 7곳의 그레인 증류소가 있는데 이 중 5곳이 로우랜드에 있습니다. 현재 글래스고에는 스트래스클라이드라는 그레인 증류소가 한 곳 있고요. 글래스고 디스틸러리와 클라이사이드 디스틸러리, 이렇게 두 곳의 신생 크래프트 싱글 몰트 위스키 증류소가 있습니다. 글래스고 디스틸러리 컴퍼니는 1902년 이후 긴 공백을 깨고 처음으로 글래스고에 생긴 싱글 몰트 위스키 증류소예요. 글래스고 디스틸러리는 2018년 개인 투자자들과 은행에게 600만 파운드라는 큰 금액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글래스고에 다시 위스키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진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설비와 인력에 투자를 하면서 훌륭한 제품들을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신생 증류소들은 위스키가 숙성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진이나 보드카 같은 제품들을 출시를 해서 자금도 확보를 하고 증류소의 인지도도 높이는데요. 글래스고 디스러리에서 만든 진과 보드카도 주류 품평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첫 싱글 몰트 위스키 제품부터 많은 관심을 얻었고 또 싱글 캐스크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을 하면서 증류소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도 팬을 만드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열정 넘치는 면모가 눈에 띄는 곳이고 또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증류소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 글래스고 1770 위스키 마셔볼 건데요. 이 세 제품 모두 알코올 도수는 46도이고 냉각 여과를 거치지 않았고 색소를 첨가하지 않은 위스키입니다. 자, 처음으로 글래스고 1770 오리지널부터 마셔볼 건데요. 각 제품의 박스와 라벨에는 각 위스키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단어들이 쓰여져 있는데 이 오리지널은 Fresh and Fruity입니다. 많은 위스키 증류소에서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위스키는 그 위스키 증류소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고 있고 또 시그니처를 가장 잘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글래스고 디스러리의 제조 철학과 퀄리티에 대한 자부심을 담고 있는 위스키입니다. 펄스빌 버번 배럴에 숙성이 됐고요. 버진 아메리칸 오크 배럴에서 피니싱을 했습니다. 바닐라와 약간 가벼운 흑설탕의 향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뒤에는 약간 민트의 향이 따라오고요. 달달한 몰티함이 먼저 느껴지고 좀 달콤한 비스킷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 건포도가 콕콕 박혀있는 그런 비스킷 같은 맛이 나요. 동시에 배의 맛이 나는데 약간 과일 향을 담은 껌 같은 그런 맛이 느껴지고요. 약간의 오렌지 시트러스함을 남기고 조금 스파이시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스코틀랜드 있을 때 워커스라는 쇼트브레드를 정말 자주 먹었거든요. 버터향 가득하고 꾸덕한 비스킷인데 그 워커스랑 같이 페어링을 해서 마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상큼한 과일향이 나면서도 몰티함이 균형 있게 잘 잡혀 있어서 워커스를 먹으면서 목 막힐 무렵에 이 위스키 딱 한잔하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트리플 디스틸드 스무스 앤 바이브런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오켄토션 위스키 설명할 때 3번 증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부분 스카치 위스키는 2번 증류를 하지만 스카치 위스키 중에서도 소수의 증류소가 3번 증류를 하는데요. 이 글래스고 1770 트리플 디스틸드도 이름 그대로 3번 증류를 거쳐서 부드러운 맛과 향을 자랑하는 위스키입니다. 3번 증류를 하게 되면 더 무겁고 오일리한 화학 성분이 제거가 되고 가볍고 순수한 유 메이크 스피릿을 얻을 수 있어서 가벼우면서도 부드러운 위스키가 탄생하게 됩니다. 버번 배럴과 버진 오크에 숙성한 원액을 메링해서 만들어진 위스키입니다. 먼저 상큼한 사과의 향이 느껴지고요. 바디감이 굉장히 가볍고 깔끔합니다. 근데 가벼운데도 좀 크리미하게 넘어가는 텍스처가 저는 마음에 들어요. 바닐라와 캐러멜 맛이 느껴지고 약간의 플로럴한 느낌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꿀의 달콤함과 함께 오크의 연을 남기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왜 이 위스키를 바이브런트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구름 한 점 없고 가벼운 바람이 살랑이는 그런 맑은 날 같은 느낌을 주는 생기 넘치는 위스키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글래스고 1770 피티드입니다. Rich and Smoky. 제가 위스키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들을 다 붙여둔 그런 위스키예요. 그냥 피트는 아니고 쉐리 피트입니다. 스코틀랜드 하일랜드 소싱을 한 피트를 사용했고 아메리칸 버진 오크에서 숙성이 되었고요. 페드로 히메네즈 쉐리 캐스크에서 피니싱을 한 위스키예요. 향에서는 좀 달콤하면서도 플로럴한 스모키함이 전해지고요. 앞선 두 위스키보다는 확실히 바디감이 묵직한 것이 바로 느껴지고요. 아몬드가 콕콕 박힌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 맛이 나고요. 약간 살짝 태운 오크의 맛과 말린 과일의 풍미가 좀 풍부하게 납니다. 그리고 피니쉬가 되게 긴데 가벼운 견과류와 함께 피트가 어우러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마셔본 이 3가지 위스키 중에서 가장 개성이 뚜렷하고 또 실제로 위스키 품평에서 상도 많이 받은 제품이에요. 피트 위스키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쉐리 피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거든요.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인기를 꽤 많이 끌 것 같은 위스키입니다.
저는 위스키를 마실 때 맛 자체보다는 경험과 연결해서 좀 공감각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글래스고는 저에게 정말 특별한 도시라서 이 위스키가 얼른 한국에 들어와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해요. 제가 1년 동안 지냈던 에딘버러는 위스키 러버들에게 술 마시기는 정말 천국 같은 도시긴 하지만 약간 천년 고도의 도시, 유적지 한복판에 사는 그런 느낌? 그때 저는 불 꺼질 일 없는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도시를 좋아했던지라 에딘버러는 너무 한적하고 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시내로 탈출했던 곳이 바로 글래스고인데요. 글래스고를 소식하는 단어들은 꽤 많지만 저에게는 진짜 문화적으로 발달한 도시다 라는 느낌이 컸습니다. 좋은 전시장도 많고 유명한 가수나 DJ들이 스코틀랜드를 방문을 하면 수도인 에딘버러보다는 글래스고를 들르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근데 저에게 글래스고는 테크노를 들으러 클럽을 가거나 아니면 공연을 보러 가는 도시였습니다. 글래스고의 서클럽이라고 3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이 긴 클럽이 있거든요. 근데 글래스고가 굉장히 좀 인더스트리얼한 느낌이 가득한 곳이라서 그 테크노라는 음악 장르와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 글래스고 위스키들을 보면 글래스고에서 다녔던 클럽과 공연들이 생각나면서 더 힙하고 도시적이고 트렌디한 그런 감성이 듬뿍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상 대형 브랜드 위스키들을 리뷰를 하면서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맛이나 품질이 증명이 되어서 그러니까 내가 선택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성장하게 될 잠재력이 큰 신생 위스키들을 발굴하면서 그러니까 내 취향에 맞는 혹은 또 새로운 취향을 가지게 해주는 위스키들을 찾아가는 재미는 또 엄청나긴 하거든요. 요즘 위스키 시장들을 보면은 딱 떠오르는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경상도 네이티브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 정말 얼마나 언제까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시장이 커지고 성장할까라는 궁금증이 드는데 소수의 유명한 브랜드가 독식하는 시장이 아닌 이렇게 젊고 감각적이고 창의적으로 만들어지는 위스키들도 함께 빛을 보면서 더욱 다양한 위스키들을 즐길 수 있는 균형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또 이렇게 좋은 릴레이 리뷰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